겨울하면 눈이 생각나죠. 눈이 내리면 참 세상이 예쁩니다. 눈처럼 하얀. 근데요, 눈 내리면 사고 많이 나요. 미끄러져서요. 오래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8년 전입니다. 추억의 영상으로 추억의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이 철책선 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 파주 어디쯤일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떤 사고 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눈길에서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커브길에서 예. 눈길은 중앙선이 있어도 중앙선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런 길은 여기 중앙선 없는 길이에요. 중앙선 없는 길인데 대체로 이쪽에 이제 응달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가운데 쪽으로 가고요. 가운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네요. 네, 가운데보다 좀 더 왼쪽으로. 왜냐면 오른쪽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커브길에서 속도 줄이라고 그랬죠? 안 보이니까 속도를 안 줄입니다. 안 줄이고 이제부터는 서로 발견하고 군용집차 두두두두두두두두.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 밖에 나오는 군용 차량들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네, 큰 트럭들은 가입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밖에 군부대 밖으로 나오는 차들, 그런 차들은 이 보험에 들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군용집체 보험사에서 100대 0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왜요? 중앙선 침범했잖아요. 중앙선 없는데요? 눈 다 파봤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파듯이 막 눈을 파보고 보니까 중앙선 없는데요? 중앙선 없어도 가상의 중앙선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100대 0이래요. 웃기죠? 2013년도 1월입니다. 그냥 벌써 옛날이죠. 옛날에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눈 내렸을 때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커브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번 사고는 일반적으로 눈이 안 내렸을 때 가상의 중앙선 침범했다 하더라도 한 70대 30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군용집차는 가상의 중앙선을 지켜서 왔고 이쪽 차가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 70대 30? 70대 30 생각할 수 있죠. 60대 40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커브길에서는.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봐야 되는, 거울이 없으면 가볍게 빵 해줬어야지 왜 안 해줬느냐. 네, 7대 3 또는 속도 상황 등에 따라서 6대 4까지 볼 수 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으면 더 조심해야 되죠. 이번 사고는 집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정확히 지켰다고 그러면 한 6대 4 볼 수 있겠죠. 집차 4, 나 6. 근데 집차도 가상의 중앙선 못 지켜요. 저럴 때는요. 서로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바퀴 자국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거의 50대 50 정도로 보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예쁩니다. 예쁘지만 사고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눈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2cm 이상이 쌓이면은요 50% 감속해야 돼요. 커브길에서는 더 감속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빵빵 잊지 마세요. 요건 좀 영상이요 좀 깨져요.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블랙박스로 고정시켜 놓으셔야 돼요. 흔들흔들하면 화면도 흔들리고요. 영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 여기서요 앞차랑 멀리 여유 있죠? 근데 앞차가 비상등 킵니다. 비상등을 키더니 아이 참. 자, 앞차가요 영상이 깨져요. 지금 비상등 켰어요. 비상등 키더니 왼쪽으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여기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우회전이 보통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예각으로 꺾어지면은 한 번에 멋지게 돌라고 휴. 참나. 블록차는 이 차가 저쪽 넘어가는 줄 알았대요. 저쪽으로 가서
좌회전 또는 유턴 아니면 이쪽으로 건너편에 차를 세우려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그런데 내 예상과 달리 앞차가 비상등 켜고 있다가 여기서 휙 돌아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아니 우측 깜빡이 안 켜져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피할 수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뒤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뒤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 저는 불박차, 뒤차가 더 잘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혹시 제 의견이 틀릴지 모르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유턴이 되나요? 이 상황에서요. 여기 유턴 안 되죠? 유턴은 안 돼요. 유턴하려면 이렇게 해야 겨우 될 거예요. 유턴할 때 건너편에 3개 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2개 차로씩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여기 좌회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차를 세울 수 있나요? 커브길에 여기다 차를 세우는 게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비상등까지 켜고 있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 차가 왜 저러지? 비상등 킨 차가 있으면 내가 여유를 둬야 됩니다. 저게 뭐가 있어. 저게 고장이 났나? 또는 저 차가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하는지 이 차가 똑바로 자기의 노선을 정할 때까지 불박차가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유턴, 좌회전 또는 이쪽에 세우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간 거. 그것은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항상 앞에 이상한 차가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러지? 저 왜 저래? 앞차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그 과실 비율이야 뭐 한 7대 3? 예, 한 7대 3을 생각하면서요. 뭐 6대 4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앞차가 이상할 때 그때는 미리 대비하십시오.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어떻게 하나 잘 보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아이쿠, 다시 정상 두 번째 차례 돌고 있는데요. 트럭 지나가고 고다음 차, 요 차. 저 차가 저기 보일까요?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석에서 저 차가 빠르게 들어오지도 않았죠. 속도가 빠르지 않아 멈추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 보험세 처음에 80대 20 얘기하다가 나중에 90대 10까지 왔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 의견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80%입니다. 90대 10이 18%입니다. 80대 20이 2%입니다. 이럴 때요. 회전교차로에서 상대차가 좀 빠르게 오네. 저 차 봐라, 저 차 봐라. 위험하다. 그럴 땐 나도 조심해야 되죠. 돌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차는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요. 그런데 이 차는요. 내가 여기 가는 게 더 빠르죠. 이 차가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럼 내한테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상대차가 늦게 오는데 내가 저 차에 양보를 해줘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요? 그리고 이게 보일까요? 이거 화각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 차가 속도를 천천히 오니까 당연히 멈출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예상과 달리 우선권 있는 내가 지나가는데 와서 날 때린다?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판사분들 중에 화각에 대한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럼 90대 1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차가 빠르게 오면 내가 들어갈 때도 저쪽 오는 차를 봐야죠. 저 차 빠르다. 저 위험하네. 그럼 나도 거기에 대비해서 속도 줄이면서 빵 또는 내가 멈춰줘야 돼요. 근데 상대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멈추겠지 했는데 팍!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질문자는 아파트로 출퇴근합니다. 아이고, 오토바이로.
아파트로 출퇴근하는 분이 계시네. 아이고. 누군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막 찍어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파트로 출퇴근한다고 그랬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합니다. 자, 오토바이로 가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여기서 다시 또 우회전할 거예요. 아이고. 오토바이 돌아서 다시 두 발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해서요. 천천히 이렇게 도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요거만 해서 잘 모르겠죠. 영상을 여러 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하 순서대로 나와요. 착착착착착착. 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지나가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마지막 요거. 여기에서 이 차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운데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역주행 형태예요. 오토바이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경찰에 갔더니요. 처음에 경찰서 갔을 때는 영상이 없었대요. 가서 약도를 그렸더니 아하 직진대 우회전이네요. 우회전차가 조심해야죠. 우회전차 서서 보고 나와야죠.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가해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상을 안 봤을 때요. 아니 그 차가 가상의 중앙선 침범했는데 그랬더니 아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중앙선이 어디 있어요? 중앙선도 없고요. 그 차 문장 빨리 왔는데요? 네, 저 상당히 빨리 왔습니다. 아이고 거기 제한속도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중앙선도 없고요. 또 과속도 없고요. 그게 직진대 우회전이에요. 그래도 그랬더니 하여튼간 형사에서는요. 그 차한테 불이익 줄 수 없어요. 다만 이제 과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블랙박스 영상 봤으면 이 CCTV 영상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관이 얘기한 거는요. 교통조사관이 얘기한 거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벌점과 범칙금이 없다. 그걸 얘기했을 겁니다. 네, 벌점과 범칙금이 없고 그리고 우회전할 때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데 약도만 그리면은 그건 일방적이니까 그거 갖고 잘 몰라요. 여하튼 간에 벌점과 범칙은 없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봤으면 이제는 어느 쪽이 가해 차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직진대 우회전 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자동차 100%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직진대 우회전 사고로 보는 의견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가 44%. 자동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56% 있습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역주행해서 저렇게 왔다 그러면 100대 0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도 아니 지켜야지. 가상의 중앙선 지켜야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떡해.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는 오토바이는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그래서 나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이건 100대 0이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가끔가다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어떤 차가 서 있으면은 요리 오는 차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 틀기 전에 잠깐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곳을 일시정지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오토바이에게도 한 20% 많으면 30%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에게 20, 30%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뭔가요? 가상의 중앙선 지키지 않고 이쪽으로 빠르게 진행해온 이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 되어야 옳겠습니다. 이번 건 사연을 먼저 보시는 게 도움될 겁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저랑 와이프가 너무 많이 놀랐고요. 급제동하면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돼서 목 부분이 뻐근합니다.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너무 놀라서 아직도 어언이 벙벙하고 심장이 떨립니다. 네, 볼일을 보고 집으로 가던 중에
2차로에 있었어요. 저는 2차로에 있다가 1차로 차로 변경합니다. 근데 안 보였던 벤츠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서 번쩍 쌍라이트를 켜고 뒷공무니를 바짝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할 듯한 모션을 하고 바글같이 뒤에서 엄청 뒤에서 바짝 쪼아대요. 사거리 신호에서 저의 차선보다 그러니까 내가 2차로면 자기는 1차로, 내가 3차로면 자기 2차로, 나보다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요. 굳이 제 앞으로 정말 거의 박을 뻔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급제동합니다. 내 앞으로 퍽 들어와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럼 거길로 가는 차로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또 딴 데 왼쪽으로 다시 갔어요. 예, 원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퍽 들어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퍽 들어서 깜짝 놀고 또 한번 푹 해서 2번이나 급제동합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저랑 와이프는 뭐야 저 차 왜 저래 하면서 앞만 보고 있었는데요. 신호 바뀌자 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갔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놀라운 마음이 진정되질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담당 경찰관은 난폭운전은 되겠지만 보복운전은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불박차 3차로 1차로까지 바로 들어왔다. 실선 변경 한 번 했다. 그래서 상대가 불박차를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 3차로에서 차로 변경했을 때 2차로에서 2차로 차가 없는 걸 알고 보고 들어갔고요. 또 실선에서 한 번 변경했어요. 그것은 뒤에 바짝 쫓아오는 벤츠 차량이 부담스러워서 너무 바짝 쫓아오니까 피하려고 한 번 변경했는데 경찰은 당신도 난폭운전자 될 수 있어. 예,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벤츠가 내 앞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여유가 얼마 있었나요? 그랬더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쑥 들어와서 그 앞에 여유가 있는데 저랑 팍 멈췄어요. 그리고 교차로 넘어가서는 제 앞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갈 때는 슝 다른 데로 갔어요. 확 들어오면서 벤츠가 확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서 영상 보시면은 벤츠가 한번 꿀렁거릴 겁니다. 네, 확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고 벤츠가 앞차가요 꿀렁거릴 거예요. 그리고 꿀렁하더니 또 한 번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2번 두 번 놀란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3차로에서 벤츠 저 뒤에 오죠? 여기 벤츠예요, 저거요. 이때 벤츠가 그리고 바짝 쪼아댑니다. 바짝. 자, 여기서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벤츠가 내 앞으로 들어오면서 푸! 예.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요. 내가 차로 변경에 들어갈 때 벤츠는 멀리 있었어요. 여기에서 벤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2차가 엄청 빨리 오죠? 빨리 오면서 내가 내 차 보니까 급브레이크 잡더니 번쩍! 그 다음에 바짝 쪼아댑니다.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좀 지나고요. 상대차가 여기서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네. 내 앞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요 차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지금 그 다음 영상이 없는데 왼쪽으로 해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나갔대요. 깜빡이도 없이 다시 나갔대요. 경찰은 보복운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면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 아니다. 우선 불박차 난폭운전죄 안 돼요. 불박차는 난폭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남는 것은 벤츠 승용차의 보복운전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해보겠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진로 변경한 거 그것이 벤츠에게 놀랐다 하더라도 한 번이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차로 변경한 거 그것은 피하려고 한 거니까 그것을 잘못을 할 수 없어요. 뒷차 너무 바짝 붙으니까. 그래서 남풍 운전죄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남는 건 벤츠입니다. 벤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보복 운전이다가 92%입니다. 보복 운전 아니다가 8%입니다. 저 정도면 보복성이죠. 예. 바로 뒤에 바짝 쫓아다 팩! 너 한번 놀래봐! 너도 아까 나 놀라게 했잖아! 너도 당해봐! 그게 보복운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92% 의견과 마찬가지로 벤츠의 보복운전 인정되는 쪽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들어간 거 한참 지났어요. 지나고 왔는데 한 3분 지나서 갑자기 계속 쫓아오다 팩! 보복운전이 별게 아닙니다. 나 당해봤으니까 아까 나 놀라겠어. 너도 한번 당해봐. 그게 보복운전입니다. 사람 놀라게 하면 특수협박. 저렇게 다치게 했으면은 병원에 진단서 있으면은 특수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판단하고 경찰에서 보복운전 아닌 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궁금하시죠? 경찰이 보복운전 아닌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스마트 국민제보 거기다 올리면은 그건 인지사건이 되죠. 별도로 고소를 하면 고소한 사건은 나중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했는지 불기소했는지 만약 불기소하면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다시 한번 담당 조사관한테요. 그 차가 앞으로 들어왔다가 왜 내 앞으로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차가 만약에 왼쪽으로 갔다면요. 그러면 보복운전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기서 자 직진 차로가 어떻게 되나요? 쭉 와서 보세요. 여기 직진이에요. 만약에 그 차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변명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요. 네,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교차로 건너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보복운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이에요. 맨날 우리 집이 요 근처예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뭔가가 나타납니다. 보시죠. 껌껌해요. 예. 늦은 시간 새벽 2시 24분이나 되어 있네요.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뭐예요? 뭐야 이거? 뭐죠? 자 다시 쭉 가고 있는데 이거 요 통에 플라스틱 통이에요. 플라스틱 통에 물을 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라든가 가드레일이든가 임시로 공사 현장에서 설치하는 거죠. 여기다 물 가득 채우면 이 1톤이나 나간대요. 또 돌멩이까지 올려놨어요? 어이 참나. 저렇게 저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저거 들이받은 차가 어떻게 될까요? 와. 바로 옆에 공사 현장이에요. 저거 나중에 형한테 연락해갖고 형이랑 나랑 같이 들어서 옮기려는데 안 들어져요. 그렇게 무거워요. 저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없어요. 무슨 이제 크레인 같은 걸로 지게차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얹어놔야 돼요. 그런 흔적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아니 저 차가 차를 때렸나? 아니 저 플라스틱 구조물 저거 뭐라 그래요? P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저거 드럼은 P 드럼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저건 뭐라 그래요? 이름 뭐예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P 드럼 맞죠? P 예. 하여튼간 자 저거요. P통 예, 하여튼 P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거
이어서 목적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걸 놓으면 안 되죠, 도로에. 그리고 저런 게 있으면은 밤에 고무호스에 빨간 게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아니 이 통이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걸 자동차가 때렸잖아요. 그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접수했지만 경찰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걸 제가 봐오기 때문에 저를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량 수리비는 1,5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게다가 그 위에 돌멩이, 커다란 돌멩이 이게 있어갖고 더 손해가 커졌다는데요. 공사업체가 더 잘못했다 1번,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2번, 50대 50다 3번. 투표 시작. 공사업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공사업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 50대 50이 4%입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여기에 새벽 시간에 이런 걸 놔도 위험하잖아. 차가 다니는 곳에. 위험한 이거 안 되지. 그렇게 보면 공사업체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불박차 속도가 얼마죠? 나오잖아요. 36, 38. 38로 가고 있을 때 예. 전주동이 한 30에서 40m 비춰지죠. 한 30m 정도는 이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노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저기 딱 서 있어요. 근데 불박차 들이받았어요. 그럼 과실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 잘못 한 20%? 많으면 30%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떡대 좋은 사람이 딱 저기서 팔짱 끼고 딱 서 있는 거를 자동차가 못 보고 들이받았으면 저기 길이 좁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위험한데 왜 거기 서 있어요? 이쪽에 길 가장자리 서 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기 사람이면 2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많으면 30%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박차가 잘못했습니다. 한편 공사업체에서 밤에 길을 가로막고 뭔가를 펜스가 아니라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줄을 쳐놨는데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하나 써 있어요. 근데 거기 오토바이 지나다 줄에 탁 걸려서 사고 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50대 50으로 본 판결도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면은 자동차 잘못을 좀 더 크게 볼 것 같아요. 자동차 잘못을 좀 더 크게 보거나 한 50대 50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내 차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공사업체를 상대로 직접 하지 마시고요. 자차 보험을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서 소송하도록 하는 게 크게 옳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공사업체에서 이쪽으로 이걸 누가 옮겨놓고 가만히 내뒀다는 거, 그걸 또 증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여기 지나간 차가 골탕배기 되겠다 그랬고 그냥 와서요. 공사업체 사람 말고 누군가가 몇 명이 가서 응차 해서 여기다 갖다 놨을지도 모르잖아요. 우선 공사업체가 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걸 여기다 방치했다. 이거 첫째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고 그 다음에 과실비를 써야 됩니다. 내가 직접 싸우기는 피곤해요. 그래서 자처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뭐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전주동 범위 내에서 그럼 38이면은 한 15m 멈출 수 있어요. 15, 20m 멈출 수 있거든요. 미리 발견되잖아요. 여기서요. 여기 네. 신경 썼으면은 미리 발견하고 물론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빵 하면 비켜요. 근데 안 비켜요. 저건 빵 해도요. 그래서 제가 50대 50까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요 공사업체 잘못, 공사업체가 이렇게 놔뒀다면 한 30에서 공사업체 잘못 한 50%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가 너무나 틀리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저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불박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3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기점에서 10분 IC 방면 오른쪽 자, 깜빡 켜고요. 들어갔죠?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와, 덤프가. 다시 불박차 10분 IC 방면 오른쪽 깜빡 깜빡 구간입니다. 깜빡 200m 깜빡. 앞에 보행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트럭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후방 영상 보실까요? 보시죠. 불박차 3차로에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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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불박차는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요. 근데 트럭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불박차를 못 보고 와서 들이받습니다. 들이받고 트럭은 그냥 갑니다. 트럭이 그냥 가서 쫓아가요. 불박차 쫓아갑니다. 여기에서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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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내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오면서 그냥 가는 걸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사고 난 거 몰라요. 사고 났어요? 내 차 타이어 기스도 안 보이는데요? 사고 난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대인 접수해달래요. 자기도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다리를 아마 대시보드에 올리고 있었다든가 하여튼 다리를 갖다가 똑바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자세를 불안하게 하고 운전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도 이렇게 여기다 올리고 운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가끔 보여요. 처음에 사고 난 거 몰랐다. 근데 대인 접수해달라. 이 사고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원래 동시 변경은 50대 50인데 상대가 깜빡이 안 켜서 70대 30 해줄게. 아니야. 불박차 10 내지 2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2%입니다. 70대 30이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2%입니다. 불박차도 10 내지 20% 있다가 16%입니다.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깜빡 켜고 들어갈 땐 트럭은 그대로 있었어요. 후방 영상 다시 보세요. 트럭은 나 3차로, 트럭 1차로 갑니다. 깜빡이 안 켰어요. 트럭 깜빡이 안 켰어요. 나 들어가요. 야, 깜빡이 켜고 들어가요. 내가 앞에 있어요. 내가 앞에 있어 트럭 안 보여요. 들어갔는데 이때 치고 들어오면은 트럭이 차선을 살짝 밟았지만은 큰 차들은 차선 살짝 가까이 오거나 밟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꺾을 때 깜빡이 먼저 켜고 그리고 꺾기 전에 해야 되죠. 불박차는 2차로가 비어있어서 들어갔어요. 1차로 트럭은 똑바로 가고 있었고요.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럭은 깜빡이 아예 안 켰고요. 트럭과의 대화 내용 조금 보실까요? 트럭은 깜빡이 아예 안 켰고요. 상대는 부딪히고서 한참 섰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내리게 했어요. 사고는 좀 몰랐대요. 예. 상대 보면서 50도 실장해요. 8월 5일에 사고 났는데 그 덤프 기사가 8월 8일 날 678 사흘 있다 갔대요. 예, 사고 난 걸 아까 양 원장님 말씀으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고 난 걸 아니까 아파? 그래서 통원 치료했답니다. 타이어에 기스도 안 났다는 양반이 아파서 치료받았대요. 대인 접수해달랬대요. 여러분들은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2%,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6%,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였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판결 선고됐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146만 2,703호.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원고 차량도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마치자마자 네, 진로 변경 마쳤어요. 마치자마자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1차로 2차로 변경하는 덤프트럭과 부딪혔다. 근데 옆 뒷부분 때렸죠? 옆부분 때렸죠? 충돌 부위, 사고 경위, 운전자의 시야. 내 시야에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도 왼쪽 차량의 주행 형태를 제대로 살폈을 때 그러지 못했다. 아니 내가 들어 2차로 비어있고 그 차가 똑바로 오는데 그리고 그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살짝 밟은 거 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차선 살짝 밟은 거 그것까지 보면서 가야 될까요? 건너편에서 며칠 전에 선고된 판결에서 3차로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그 차가 툭 치고 들어왔다. 들어갈 때 좀 보지 그랬어. 운전자 시야 거기까지 보이나요? 아니 들어갈 때 2차로만 보죠. 2차로 눈 한쪽은 이쪽 보고 한쪽은 저쪽 봐야 되나요? 그러면서 70대 30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되겠죠? 이런 판결이 내려지니까 보험사들이 동시 변경은 50대 50이다. 양보해주면 60대 40, 70대 30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항소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항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증거 있느냐? 없지? 항소한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드는데 돈 있어? 돈 들여서 뭐하래? 실익이 없어.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딱 두 가지 얘기예요. 꼭 항소해서 이런 사건은 100대 0 판결이 만들어져야 100대 판결이 나와야 그래야 보험사들이 쓸데없이 동시변경 동시변경 둘 다 같이 들어갈 때죠. 같이. 내가 이미 끝났는데 저게 무슨 동시변경이에요. 저는 100대 0에 옳고요. 그리고 혹시 한 칸 더 건너도 좀 더 살피지 그랬어. 혹시 90대 10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70대 30은 먼 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늘은 시리즈예요. 시리즈.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문철 TV 시작한 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에 제가 소송하세요. 소송 간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사건들이 지금 이제 결과들이 나옵니다. 100대 0도 나오고요. 100대 0이어야 되는데 100대 0 아닌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판결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자주 또는 종종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곳 불박차 정선으로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보시죠. 자, 중앙선이 있고요. 왕복 2차로 도로 지나고 있는데 다시 요 차가요. 저 차가 요리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요 RV 나온 쪽이요. 저 차 왼쪽 깜빡이 켰나 보세요. 비상등 켜고 있다가 퍽 다시 비상등 켜고 있다가 비상등 켜고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퍽. 여러분들 저 비상등 기차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섰다 가시나요? 여기 바퀴가 돌아가요. 바퀴. 요 바퀴 보시나요? 서 있는 차에 바퀴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상등 켜고 있는 차, 아 길가에 서 있구나 생각하죠. 근데 저기서 불박차가 이때는 바퀴 안 보여요? 이때 요 바퀴 보일까요? 보이더라도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차가 움직일 가능성 대비해서 그 차 뒤에 잠깐 섰다 가면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우리 보험사도 아예 안전운전 불행이에요. 상대가 안전운전 불행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조심해,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말을 못해요. 뭘 잘못했는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쪽 보상과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잘 보면은요, 바퀴 돌아가는 게 보여요. 예. 운전자 시야가 블랙박스 영상보다 넓으니까 바퀴 도는 거 봤어야죠. 야, 운전자 시야가 블랙박스 영상보다 더 넓다고요?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햇소리를 하던데 어떻게 운전자 눈이 더 넓어요? 참나. 그래서 안전운전 불이행 20%래요. 아니, 우리 센터장이, 우리 보상과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상대편 편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투표 시작. 뺨 때려주게 슬리퍼 빌려주신다고요? 누구 뺨 때리려고요? 한 분은 80대 20이라고 그러셨네요. 예, 80대 20이 한 분 계십니다. 98%는 100대 0입니다. 소송 갔습니다. 1심 판결. 100대 빵! 100대 빵. 저와 여러분들의 98%. 이거 100대 빵이어야 되죠. 비상등 켜고 있다가, 꺾으려면 왼쪽 깜빡이라도 켜야지, 바꿔야죠. 그리고 저런데 길 밖에 서 있다가 거기서 좌회전에 들어가려면 뒤를 봐야죠. 꺾기 전에 해야죠. 그럼 앞으로 저쪽에 어디 가다가 비상등 기차 있으면 다 그 차 옆에 잠깐 섰다가 그렇게 가야 되나요? 저는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가 항소했어요.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이. 재미있죠? 보험사들은 항상 새로운 증거 있어? 없는데요? 그럼 항소 안 해요. 새로운 증거 가져오래요.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 그대로 항소했어요. 결국 새로운 증거 없이 당연히 항소할 수 있는 겁니다. 1심 판단과 여기 불만 있으면 새로운 판단 받아보겠다. 그게 항소예요. 제발 보험사 직원들 구라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항소는 새로운 증거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1심 판사가 판단한 거 다른 판사 항소심에 이제 3명이 재판하니까 3명은 어떤지 그분들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게 그게 항소야. 상대 측 보험사에서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항소심 판결이 1심에서 100대 0이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1월 26일 날 선고됐습니다. 4일 전에 2020 나 5951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그 앞에 또 정선도 있었다. 그 앞에 과속방지턱도 있었다. 근데 왜 속도 안 줄였어? 속도 안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80대 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내서 80대 20인데요. 이 판결 이유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이 횡단보도는 뭔가요? 보행자를 위한 곳이죠. 보행자를 위한 곳에 보행자 없잖아요. 보행자 없어요. 보행자 없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고요. 저 차는 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곳에 왔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 이걸 과속방지턱에서 설러덩 또 횡단보도에서 정선에서 속도 줄였다가 가더라 똑같은 사고죠. 뒤를 안 보고 나오니까 저 차가 뒤로 봤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1심에선 100대 0 항소심에선 경험이 더 많은 판사님들이 80대 20 저는 1심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제 끝이에요.
소액 사건은 대법원 못 갑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판결을 내렸으면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항소심은 소액 사건의 항소심은 끝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화나시는 분 동그라미, 화나시는 분 동그라미. 단독 사건은 갈 수 있죠. 고액이 아니라 단독. 소액 3천만 원까지 단독 그리고 합의부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요. 사정 변경 없이도 새로운 증거 없이도 항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멋진 판결입니다. 예.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도로로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보시죠. 질문자는 다시 할게요. 여기 노란 버스가 있고요. 그 버스가 어디 있어? 질문자 저 그 앞에 숨어 있네. 이렇게 숨어 있네. 옳지. 질문자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나오는 중이에요. 요 노란 버스 앞에 있습니다. 요 노란 버스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나오는 중입니다. 이제 큰 길로 들어갈 거예요. 큰 길로 들어가다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좁아. 무리하게 들어가네.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내가 가죠. 가는데 노란 버스가 들어오면서 나는 멈춰서 때렸습니다. 예. 다시 보면 쫓아가 새치기 하려고 그러죠? 여기서요. 다시요. 자, 여기서요. 다시 보겠습니다. 질문자 차, 승용차 앞에 있었어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가는데 노란 버스가 나를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먼저 가려고 들어와요. 자, 불박차 내가 가는데 꺾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예,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제 노란 버스가 멈췄으니까 내가 갈 차례죠. 내가 꺾어서 가는데 노란 버스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나는 멈춰서 치고 나갔습니다. 이번 사고 분심위에서 70대 30이래요. 노란 버스 70, 검은 승용차 30이래요. 소심이 70대 30, 재심이 70대 30.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심위에서는 70대 30으로 결정나서 억울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70대 30입니까? 투표 시작. 예, 여러분들의 96% 100대 빵입니다. (80대 20이) 2% 있습니다. 70대 30이 2% 있습니다. 100대 빵으로 보여집니다. 100대 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한번 저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여기서 밀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예. 그럼 내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 갈 때 바퀴가 좀 이쪽으로 확 좀 꺾어줬더라면, 이 차가 무리하게 있으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내가 좀 바퀴를 좀 오른쪽으로 바짝 꺾어줬더라면, 그래서 좀 피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90대 10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대 0 의견이면서도 90대 10의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2020 가소 233만 2,461호 11월 11일 날 주유 후 순서 지켜 출차를 기다리며 자, 다시 기름 넣고요. 순서 지켜 출차를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B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90대 10으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저도 소송에 참가했어요.
무과실이다. 상대편 100%다 라고 주장했는데도 항소를 하려고 해본 이렇게 꼬여. 항소를 문의해봤더니 변호사 비용이 든다. 변호사 비용 들어서 그래서 항소 못 해주겠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순서 안 지키고 저렇게 새치기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보험사는 이럴 때 항소해봐야죠. 항소해서 100대 0이 나오든지 90대 10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보험사는 저럴 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그래야 힘이 센 보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 필요 없어요. 이 영상으로 판단받는 겁니다. 과연 100대 0일지 90대 10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한다고요? 변호사 비용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항소를 안 한다고요? 보험사 돈 많잖아요. 그 돈 다 뭐에 쓰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정보고요. 한 번은 몇 대 몇입니다. 제 뒤에 요거 뭐예요? 요거 손을 비켜볼까요? 페달이에요. 페달이 블랙박스에 나와요. 도대체 뭘까요? 같이 보시죠. 페달. 발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발이 왔다 갔다. 또 발이 왔다 갔다가 다시 네, 이분이요. 발이 왔다 갔다 찍혀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나중에 브레이크 밟았다 안 밟았다 급발진이다 아니다 그럴 때 큰 도움 되겠죠. 이분은 페달 블랙박스를 본인이 다셨습니다. 저거 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30만 원? 50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페달 블랙박스 장착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요. 많은 분들께 도움될 만한 그런 좋은 자료여서 널리 알리고 싶네요. 네, 블랙박스 37,000원이에요. 제 제품명은 가렸습니다. 다른 데 가면 페달 블랙박스 달라고 그러면 저 줄 거예요. 37,000원이래요. 요거는 그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가격이 저렴하대요. 화면이 없는 만큼 부피도 작대요. 그래서 운전 중에 전혀 방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영상을 보거나 SD카드로 분리해서 다시 볼 수도 있대요. 풋등. 여기 등이 켜 있어요. 여기 등 켜 있어요. 이 등이 왜 필요할까요? 저기 없으면 안 찍혀요. 어두워서 시커매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이 했는데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아래쪽이 어두워서 밟았는지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등을 하나 달아야 된대요. USB 라이트 3,000원이래요. 그리고 배선 몇천 원 안 된대요. 다 합쳐서 5만 원 안쪽으로 들었대요. 여기에서 SD카드 용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혼자 장착할 수 있는 분들은 6, 7만 원이면 SD카드 포함해서 할 수 있답니다. 저거는 뭐 이렇게 배선 연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예. 센터 가서 그 블랙박스 코너 가서 그 블랙박스 파는데요. 거기 가서 하면 한 10만 원 들까요? 본인이 하면 한 6, 7만 원. 요새 급발진 의심 사례 불안하죠. 언제 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니라 당신은 엑셀레터를 갖다 미친듯이 밟은 거야. 난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걸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딱 밟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없이도 편안하게 안심하고 내 차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내가 쓰라고 그러면 쓰고 그게 돼야 되는데 주인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튀어가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면 불안해서 못하겠죠.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민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얼마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좀 필요합니다. 정보 차원에서 페달 블랙박스 그렇게 비싸지 않답니다. 방금 보신 그 사건 페달 블랙박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페달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보이는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보시죠. 이 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꾹 밟았지만은 저 차가 어디서 나오나요? 이때 깜빡이 켜네요. 이때 깜빡이 켜요. 깜빡이 켰을 때 거리가 얼마죠? 한 칸, 두 칸, 한 20m 가까이 되겠네요. 깜빡이 한번 켜더니 두 번 피할 수 있습니까? 예, 발이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자, 깜빡이 켜고 발이 갔다가 이 발이 왜 그럴까요? 깜빡이 켜서 브레이크 밟으러 갔는데 안 들어오나? 그 저 차가 깜빡이 켰다가 바로 안 들어오고 똑바로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발이 돌아갔는데 들어오면서 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는 70대 30 얘기합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80대 20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7대 3입니까? 8대 2입니까? 9대 1입니까? 100대 빵입니까? 투표 시작. 7대 3이라는 의견도 8%나 있네요.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2% 있습니다.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0% 있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50%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솔직히 갑니다.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나요? 깜빡이 켜고 있으면은 그 앞에 차가 서 있으면 그거 좀 기다려야죠. 근데 여기서 뒤를 보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뒷차량 거리가 한 5m 좀 더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나요? 저 깜빡이 켰다고 좀 더 빵 하시나요, 여러분들? 저 차 깜빡이 켜면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 잡나요? 브레이크 잡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깜빡이 켰지만은 똑바로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쑥 들어오면 우리 솔직히 절대 빵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깜빡이 켜고 삐딱하지 않고 똑바로 돼 있을 때 빵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 계신가? 계시네요. 예, 손 많네요. 네. 빵 하면 욕 먹습니다. 솔직히 욕 먹어요. 왜 내 똑바로 가고 있는데 삐딱 하면 빵 하죠. 저럴 때 급제동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저럴 때 나 급제동하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럴 때 빵 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빵 했는데 저 차 들어오면 저 차는 길을 쓰고 들어와요. 이 차가 깜빡이가 암행어섬 앞에 아니에요. 보고 들어와야죠. 깜빡이 켜서 내 브레이크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똑바로 가요. 그래서 브레이크 다시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벽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억지로 한 1, 2초 전에 빵 한번 해주지 그랬어. 한 1초 전에 억지로입니다. 여기서요 가다가 이때 빵 브레이크로 발 갈 때 발 여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가 여기 갔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이유는 브레이크등이 살짝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이분 말씀은 잘 안 보이네. 그 차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지만 똑바로 돼 있으면 브레이크
풀죠. 그래서 저는 이거 100대 0 옳지 않겠는가? 이거 100대 0이 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요. 억지로 꼬투리 잡으면 불박자한테 10 내지 많으면 20%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꼬투리죠. 결과는 분심에서 80대 20이었는데요. 판결 결과가 80대 20 나왔대요.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했죠. 같이 참여했어요. 제가 항소하기에는 아이고 항소해서 이게 100대 0 나올지 아닐지 보험사에 항소해달라니까 이득이 안 돼서 못 해준대요. 그래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운전자 보험도 가입해놨고요. 차량 파손도 심하지 않고요. 경미한 부상이라서 금전적으로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측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경험을 삼아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진술도 해보고요. 미리 도착해서 다른 사건 진행되는 거 봤더니 아이고 억울한 사건도 많고요.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고 20%는 앞으로의 액땜과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끝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하면서 상대 측 불박을 받대요. 근데 이전에도 조금 전에도 사고 날 뻔했어요. 나올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또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대 측 보험사 답변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 많았고요. 우리 보험사 보험사 직원이 송무 담당 직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싸워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시겠다는데요. 그 판결은 2020 가소 187만 298호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80대 20이에요. 그냥 편하겠죠. 80대 20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분심에서 80대 20이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이분한테 근데 이 사건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음은 100대 0이지만 판사에 따라 90대 10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난번에 했을 때 저는 마음 100대 0입니다. 저는 불박자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청구한 액수가 얼마 안 돼요. 38만 원 청구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26만 원 이겼습니다. 12만 원 졌어요. 항소하는 가액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항소심에서 지면은 최소 변호사 비용 30만 원 물어줘야 돼요. 보험사는 항소 안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원고 보조 참가인이 독립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박자 보험사는 항소 안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가서 내가 판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험사가 깽판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가 항소 포기서를 낸다든가 또는 항소 취하서를 내면 그럼 내 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항소 포기서 제출하거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은 그럼 내가 진행하고 있던 것도 그냥 없어지게 돼요. 그러지만 않으면 나 항소할 수 있어요. 우리 보험사가 깽판 치는지 안 치는지를 보고 싶어서 제가 항소하시라고 했습니다. 항소해서 항소 기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30만 원 물어줘야 돼요. 제가 30만 원 대드릴 테니까 원고 보조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항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항소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항소 마감이래요. 12월 2일이. 항소하세요. 깨지더라도 항소하세요. 상대편 변호사 비용 30만 원. 제가 다음번에 왜 페달 블랙박스를 달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달게 됐는지, 그거 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페달 블랙박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제가 생방송에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출연료 30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원고 보조 참가인이 원고가 항소해달라고 애원해도 항소 안 해주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 니네는 포기했지, 니네는 항소 안 했지, 돈 당 안 했지, 내가 해서 난 100대 0 받았어.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이 사건에서 100대 0 안 되더라도 다음 사건에서는 100대 0인데 왜 보험사 가만히 있어? 왜 잠자고 있어? 그래, 니들은 계속 자. 그래, 자빠져 자. 내가 싸워서 항소심에서 100대 0 받아낼게. 그것의 전초기지, 그것의 경험, 그 데이터로 해서 항소해 보십시다. 항소 기각됐을 때 상대편 변호사 비용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패널을 모셔서 출연료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항소 마감이니까 오늘 항소장 제출하세요.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사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요. 여태까지는 원고 보조 참가인들이 제발 항소해달라고 해도 보험사가 안 해주면 그냥 할 수 없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깽판 치는지 안 치는지 보자고요. 깽판 치면 진짜 나쁜 보험사죠. 보험사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앞으로 제가 30만 원 필요할 때는 제가 지원할 테니까요. 아유, 출연료.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듣고요. 그리고 한번 출연하시면 저랑 친해지잖아요. 저랑 카톡 친구 되고요. 좋아요. 그럼 든든하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몇 대 몇 궁금하면은 금방 저한테 카톡으로 변호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마지막 영상인데요. 늦은 시간입니다. 밤 11시쯤 부인과 함께 귀가 중이신데요. 신호 중입니다. 잠시 후에 신호가 뚫릴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빵빵을 한 번 하시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빵 하십니다. 두 번째는 혹시 사고 날까봐. 나는 봤는데 혹시 뒤에서 오는 차가 못 볼까봐 빵, 뒷차한테 빵 해줍니다. 두 번 빵을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요,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신호가 바뀔 거예요. 빨간불에서. 네, 이제 곧 바뀝니다. 됐습니다. 직자 신호 들어와서요. 나 가지요. 가는데 저 뭐야.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계속 들어와? 왜? 손을 들고? 예, 손을 들고? 어이구. 이런, 빵! 예. 빵을 두 번 한 이유는요. 처음에는 내가 갑니다. 가면서 한 사람 멈춰요. 근데 한 사람 그냥 와요. 오지 말라고 빵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손을 드네요. 손을 들고 내가 먼저 갈게요. 너 서 있어. 그럼 손을 들고 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빵 했습니다. 또 한 번 왜 그랬을까요? 내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나한테 가려서 못 볼까봐. 그럼 빵 달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잘못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도 당신도 조심하시고 뒤에 오는 차도 조심하세요 하는 의미로 빵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아이고 참 무대뽀네 그냥. 이러지 맙시다. 생명일까요? 신호등 색깔을 잘못 봤을까요? 아니, 무단횡단 하려다가 차가 오면은 차 하고 돌아가야죠. 한 사람 뒤에 있는데 한 사람 그냥 오면서 나 먼저 갈게. 그리고 뒤에 같이 오시던 분 붙잡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불박차는 보고 섰지만 뒤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 뒤에서 보던가 녹색 신호네 빵 오다가 지금 ปึ๊ 지나가다 사고 났으면은 그냥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여기서요. 요때 이 차가 그냥 달렸으면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제발 목숨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화가 나는 영상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네, 세상이 왜 이래? 법원 판결이 왜 이래?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